연금저축과 IRP, 이제는 누구나 세액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했을 때 세금 폭탄을 맞더라, 오히려 손해를 보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에 좋은 건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실전편을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번 기본편에서는 중도 해지를 하면은 원리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맞다, 하지만 세금 폭탄급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미에 원리적으로 손해일 뿐이지 실제로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손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중도 해지를 하면 실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게 정말일까, 그리고 1%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오늘도 제가 쉽게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에 넣은 돈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금과 세금 혜택 받은 것은 서로 다른 통장에 나오기 때문에 구별돼서 생각해야 된다. 김잔잔만의 꿀팁이었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잘 굴리다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세금 혜택 받은 것들 그대로 환수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고소득자의 경우는 세금 혜택을 13.2%만 받았는데 환수는 16.5%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살짝 손해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데, 이 경우 역시 원래는 15.4%를 매기는데 1.1% 더 매긴다는 측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원리적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이 맞긴 맞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제 현실에선 어떠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하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이기도 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매년 16.5%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16.5% 이자를 확정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제가 경제, 재테크 관련해서 다뤄드리고 있지만 16.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내주는 금융상품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미국의 S&P, 나스닥도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확정적인 수익률이 아니죠. 채권과 같은 경우 부도가 나지 않으면 수익률이 확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브라질 국채 이것도 10년짜리가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브라질이죠.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같지 않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신용도 높은 국가가 확정적으로 16.5%를 준다? 게다가 제가 주기적으로 대한민국 이자율 1위 상품 다뤄드리고 있는데 확정적 이자 최대는 4%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16.5%를 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혜택이다. 이 부분 밑바탕으로 깔고 가시면서, 그렇다면은 이 혜택을 중도에 포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받았던 이 16.5%의 혜택을 일단 그대로 다시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기회가, 오히려 손해가 아닌 기회가 현실적으로 숨어 있다. 바로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최대 148만원씩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만약에 중도 포기해서 10년 후에도 똑같이 148만원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개꿀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가 상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48만원 하면은 그래도 이게 얼마야,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 가서 148만원이면은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껌값일 수 있어요. 짜장면 값이 1970년대는 10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원이면은 사실 길거리에 떨어져도 요즘 정도면 100원은 안 줍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껌도 못 사는 껌값이 돼버렸죠. 아니 물가 상승이 혹시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우리 똑똑한 구독자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물가 상승은 필수적인 요소고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2% 정도는 물가 상승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안 올라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때문에라도 이 정도 손해는 일단 조금씩 상쇄된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친구끼리 대화를 나눠요. 돈 좀 빌려줘. 이자는? 친구끼리 무슨 이자야. 그래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 친구는 정말 천사입니다. 왜냐면은 이자 없이 무이자 거래는 그냥 돈을 거저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냐? 내가 돈을 공짜로 빌리잖아요. 이 공짜로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 맡겨서든 투자를 하든 돈을 굴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득들 모두 다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준 친구는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손실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돈을 갚는다 치더라도 원금만 갚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금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자체로도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죠? 원금을 갖다 줬더라도 나는 이자 꽁돈 벌었잖아.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그냥 이 꽁돈들을 준 거예요.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이자 거래, 이자율이 0%다? 이거는 그냥 돈을 받는 것과 진배가 없다. 요렇게 이 김잔장 꿀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현재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국가를 상대로도 벌어지고 있다. 매년 16.5%, 최대 148만 원씩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거 반환하더라도 이 꽁돈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손해인 아주 작은 손해들, 투자 수익을 통한 이득으로 중도 포기하더라도 상쇄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4%라고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이 김잔잔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김잔잔 꿀팁 들어갑니다. 재테크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만 보고 가셔도 일단 절반 이상 꿀팁 가져가시는 겁니다. 재테크 원칙은 단기 자금은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한 2, 3년 후에 집을 사야 돼. 차를 살 거야. 여행을 갈 거야. 결혼을 할 거야. 내가 당장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이걸 공격적으로 굴렸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혼식을 못 올리죠. 이러면은 시작부터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자금은 어떻죠? 공격적으로 굴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S&P 500 지수인데요. 단기로만 따지면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계속 반복하죠. 하지만 이걸 1년 단위로 늘려보면은 결국엔 오르긴 올랐습니다. 25%나 1년 동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살짝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오르게 된다.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공격 자산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안전하다. 인플레이션도 방어하고 오히려 자산 증식이 된다. 이 S&P 500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제가 추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은 공격적으로. 김잔장 꿀팁이고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들은 장기 자금이죠. 따라서 장기 자금은 공격적으로 굴려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격적으로 굴리느냐? 이 영상들 연금저축과 IRP에서 김잔잔이라면 어떻게 굴리겠다 시원하게 딱 한 개씩 선정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다고 호응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4%가 아닌 연평균 10%를 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꽁돈 이득들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따라서 무이자로 시원하게 10%씩 먹는다. 이때 수익은 다 내 거다.
너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것을 중도 인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원금만 다시 국가에 갖다 주면 되고 이 이득은 다 내 거다. 너무 좋다. 너무 개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너무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포기하면은 원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을 반영해 볼 때 물가 상승을 통한 이득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통한 이득을 반영하면은 충분히 커버치고도 남는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실제 데이터로서 구해놓으신 분들 많고 실제 사례로 본인이 그렇게 빼봤더니 이득이다 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이게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딱 가져와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 지금까지는 중도 인출을 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중도 포기를 했을 때. 그런데 중도 인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우리는 중도 인출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중도 인출 안 하면은 이 원금까지 내 거거든. 반환 안 해도 되거든. 고민할 것도 없이 다 내 거야. 이 미친 혜택. 사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1% 소수의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득분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 상승과 투자 수익이었죠. 그런데 이 물가 상승이나 투자 수익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투자 고수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버리면은 뭐 상관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의 손실분을 상쇄하고도 남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한 넣은 지 1, 2년, 2, 3년도 안 됐는데 바로 중도 포기해버린다? 이러면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만 중도 해지를 안 하고 버티면은 대부분 손해는 안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수익률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분 좋아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전액을 모두 4인 가족 회식, 레스토랑, 호캉스 가서 전부 다 써버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투자 수익을 통한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재투자 안 하면은 손해볼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애초에 중단기로 굴려갈 목돈은 넣지 마시는 게 사실 처음부터 뺄 생각하고 넣으면은 이거는 김잔잔도 커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중단기 목돈 자체는 ISA 중개형 계좌라고 해서 아주 좋은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께서 혜택 보셨거든요.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세액공제 재투자를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심플하죠. 투자 꾸준히 하세요.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다뤄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히 다뤄드릴 예정이니 지금 구독하시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재테크 레벨에는 3단계가 있다. 고수, 중수, 하수가 있다. 먼저 고수입니다.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 없이 끝까지 가져가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최고로 좋죠. 두 번째, 이것도 고수입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 합법적으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호응 많이 남겨주세요. 이걸 영상 하나로 찍어도 많이 볼까 싶은 의구심이 있어서 보류해둔 컨텐츠인데 수요가 있다면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1은 필요한 돈만 페널티를 받더라도 인출을 한다. 이것이 레벨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아래 마이너스 레벨 1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고민은 그만하세요. 소액으로라도 겁이 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경우 더더욱 소액으로라도 시작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면서 한번 체감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살길 바랍니다.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왕초보인데 영상 보고 적은 금액이지만 넣어봤어요. 바로 실행으로 옮김. 이렇게 인생을 머릿속에서 걱정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는 분들, 저는 정말 리스펙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오늘 언급드린 ISA, 연금저축 총정리해달라는 요청도 많으셨고,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계하는 그런 스킬도 있거든요. 바로 다음에는 가장 수수료 좋은 증권사, 이 컨텐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과 더불어서 오늘과 같이 돈이 되는 꿀팁 모음집,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누락되는 것 없이 가장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도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응원 주시면 힘내서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